이 녹화 클릭했어. 세션이 녹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녹화를 다 해놓으면 콜라보레이션 나중에 들어가서 내가 한 얘기를 다시 볼 수 있어요. 오케이. 또 여기 녹화된 거에 내가 막 농담하고 좀 그 속어 이런 거 썼다고 해서 나중에 바깥에 나가가지고 막 떠들어대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수업만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뉴클레우스가 이제 핵이고, 우리 수업을 들으면 영어 단어 실력이 많이 늘어날 거야. 영어를 십수년을 배우는데 이런 단어 하나도 안 가르쳐줘. 왜냐면 영어 선생이 이런 거 모르니까. 안타까워. 뉴클레온은 핵자라고 하는데 그 프로톤 또는 뉴트론으로 양성자와 중성자로 핵이 구성되어 있거든. 요새 핵이 되게 저거 하잖아. 정신병자가 또 하나 나타나가지고 핵을 터트리겠다고 막 난리인데, 그 누클레온이라고 하는 게 프로톤과 뉴트론 이런 걸 얘기한다. 프로톤은 전하가 플러스고, 그리고 뉴트론은 제로죠. 근데 프로톤과 뉴트론은 또 쿼크이라고 하는 거로 만들어져 있어. 나는 이제 charm 쿼크의 전문가야. 근데 그 보자. 이런 거. 오케이. 근데 그 프로톤 뉴트론은 업, 다운, charm, strange, top, bottom 중에 이제 업, 다운 쿼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상을 이루는 모든 물질은 이렇게 원자 이렇게 내려와서 쿼크들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전자를 알죠? 근데 전자가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좀 더 무거운 뮤온이라고 하는 게 있고, 더 무거운 타우라고 하는 전자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종류의 전자가 있고, 각 전자는 뉴트리노라고 하는 질량이 없는 물질들이 이제 페어를 이루게 되는데, 세상을 이루는 입자는 다 요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얘네들이 힘을 주고 받는 매개체가 이제 게이지 보손이라고 하는데, 그게 빛, 글루온 이런 것들, W, Z 이런 입자들이 그 기본적인 힘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요새는 뭐 그 무슨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배우지 않아? 고등학교 때? 뭔지는 모르면서 단어는 배우지? 여기 물리를 고등학교 때 물리 2 안 들은 사람, 물리 1에 그런 게 나올 거야. 물리 하나도 안 들은 사람, 둘 다 들은 사람, 1, 2 다 들은 사람. 오케이. 스펙트럼 넓은데 과거에 잘 못했더라도 안 배웠었더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오더링을 할 수 있겠죠? 순서대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계에는 그 기본적인 힘이 뉴턴의 중력, Electromagnetic Interaction이라고 전자기, 전기와 자기는 서로 달랐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그게 두 개가 같은 게 밝혀졌어.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핵을 이루는 뉴클레온이라고 하면 이제 프로톤, 뉴트론인데, 생각을 해봐. 이 핵이 있는데 핵에 양성자가 엄청나게 많거든. 뭐 우라늄 같은 뭐 200 몇 개씩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그 전하가 쿨롱의 힘 때문에 서로 같은 전하는 밀치는데, 아주 조그만 곳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프로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Electromagnetic Interaction은 핵을 구성하는 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In principle, 원래부터 완전 꽝인 거야.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핵력이라고 하는데, 그 핵이 핵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힘들이 weak interaction하고 strong interaction 이 두 가지, 강한 상호작용과 약한 상호작용, 이런 거가 밝혀졌어요. 나는 이제 strong interaction, 이 쿼크들이 주고받는 힘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그래비테이션만 빼놓고 나머지의 힘들이 그 유니파이가 됐어. 그래서 이제 통일장이라고 하지. 요 그래비티는 질량이 있으면 공간이 휘어진다라는 그 공간의 문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하고 잘 뭉쳐지질 않아.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그거를 하다가 실패를 했어. 그래서 통일장 이론은 B, C, D까지 통일되어 있고 그래비테이션을 아직 통일한 사람은 없어요. 자, frictional force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힘은 전자기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학 현상, 바이올로지컬, 뭐 소화되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대부분은 빌딩 블럭이 이 애tom을 깨지 않아. 나는 이제 전공이 화학 뭐 이런 거에서 그 맨날 프로톤을 깨부수고 그래. 입자가속기에서. 자, 이제 3번. 여러분들은 XT 뭐 이런 거 문자를 쓰는 법에 익숙한데 수학만 배워가지고 수학은 이 막대의 길이가 X 미터이다. 그거 다 엉터리야. 그건 이제 수학하면서 너무 그 물리에 관련해서는 너무 무식한 사람들이 수학을 가르쳐 줘가지고 X 미터라는 건 없어. 물리는 그냥 길이가 X이다라고. 다시 말해 X라고 하는 어떤 피지컬한 퀀티티가 문자로 쓰여지면 거기는 숫자는 물론이고 유닛이 포함되어 있어. 단위가. 그러면 예를 들어 1m하고 1m하고 1초하고 무식한 사람은 더 할 수 있겠지. 1m 더하기 1초는 무엇일까? 궁금해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더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물리량을 표기할 때에는 항상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단위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킬로그램, 턴, weight, mass 이렇게 했는데 weight는 무게거든. 무게는 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힘과 질량은 서로 더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가 C가 답이라는 거죠. Find physical quantity that cannot be added. 똑같은 거지. 여기도 길이에 해당하는, 여기 속도가 있지만 시간을 곱했기 때문에 길이가 되었지. 오케이? 이것이 1m의 정의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 빛의 속도가 299792458m/s거든. 정확하게. 그거 분의 1초 동안 빛이 간 거리를 1m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돼요. 사람들이 과거에는 몰랐지. 광속이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그 Y22번을 가보면 왜 speed of light이 같은가? 왜를 아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그거 광속이 불변이 아니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다가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이 노벨상을 탔어. 그 사람이 마이켈슨이야. 유일한 역사상 노벨상 수상자는 모든 걸 다 성공해서 탔는데 실패한 것에 의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마이켈슨이라고 하는 사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꼴 보기 싫어서 그게 틀렸다고 하려고 했는데 맞더라 이거지. 자, 여기서도 9.8m/s는 이거는 acceleration이죠.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배운 게 캘큘러스지.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캘큘러스. 고등학교 때도 미적분. 여러분들 이거 계산할 수 있는 사람 있어? 이거 계산 못하는 사람 없지? 못하나 보지? 뭐 못해도 괜찮아. 배우니까.
complex variable. 우리 i가 스퀘어 루트 마이너스 1인 거 모르는 사람 있나? 이게 x제곱이 마이너스 1인 2차 방정식을 못 푸는 사람.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지 않나? 한재훈. 이거 풀 줄 알아? 이 방정식이 해 구하지? 그래서 이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방정식의 솔루션이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 왜냐하면 x제곱이 1이라는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1, 스퀘어 루트 1은 그냥 1이니까 그냥 쓴 거고, 얘는 이 스퀘어 루트라고 하는 것은 x제곱이 무엇이다. 얘 루트라는 걸 그냥 씌워넣기만 하고, 그 제곱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다 제곱하면 1이 되겠다. 앞에 두 가지 멀티플리시티를 붙여놓은 걸 불과하는 거니까. 컴플렉스 베리어블, 매트릭스 뭐 이런 걸 다 통해서 우리가 그 뭐야 이 사인 코사인 미분적분을 다 할 수 있게 돼요. 그거는 이제 이 나중에 이런 공식을 코사인 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빼기 사인 이런 것들을 다 유도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 그거 기하학적인 문제를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물리에서 수학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뭐 integration by parts라고 하는 거 알아? 부분 적분? 그게 다 이 사람들은 이런 그 수학을 배울 때 하나도 안 가르쳐줘. 이게 라이프니츠가 만든 거야. 우리 그 X 노트에도 다 나올 거예요. 이거 이제 두 번 미분하면 컨비네이션으로 이걸 두 번 미분하면 A를 두 번 미분한 거 A 한 번, B 한 번, 그거의 경우의 수는 두 개가 있거든. 컨비네이션이거든. 그러면 뭐야? 이거 저거하고 같잖아.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배 AB 플러스 B 제곱. 이거 중학교 2학년이면 전개할 수 있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 계수가. 멀티플리시티가. 그래서 이게 n번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앞에 멀티노미얼, 그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 이런 거 고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배웠겠네. 이런 팩터가 튀어나오고 미분의 개수를 조정해서 그걸 다 더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은 결국에 이제 요 토탈 데리버티브라고 해서 여러 개의 곱이 프로덕트라고 하는 게 곱인데 이렇게 여러 개를 곱한 거를 미분하면 하나씩만 미분한 거를 다 더해야 되고, 이게 물리냐 수학이냐, 수학 물리 문제를 풀려면 이런 거를 다 유도해서 해야지 된다. 이런 것들 누가 만들었냐? 라이프니츠가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를 우리가 배울 텐데 매트릭스의 시작은 저거를 하면 돼. 데카르트에서 출발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교좌표계라고 하는 거 X, Y, G축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름을 잘못 쓰는 카테시안 코드네이죠. 카테시안 코드. 카테시안이라는 건 데카르트의 형용사인데 데카르트가 그 애널리틱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클리드가 그 유클리드의 공리가 지저분해. 그 리던던트하고 한 게 있다라는 것을 이 기하학의 문제를 엘지브라이컬리 푼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런 거 알지? 이게 뭐야? 모르나 봐? 원이지. 이게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이렇게 쓴 거라고. 이거 중학생도 알잖아. 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쓴 거라고.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는 뭐냐? 공간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이것을 베이시스라고 하는 그 방향이 서로 다른데 서로 겹치지 않는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그 베이시스의 계수들을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이 카테시안 컴포넌트를 갖고 엘지브라익 산수로 문제로 기하학을 바꿔 놓으니까 유클리드도 못한 유클리드가 천재인데 머리가 너무 골복잡하잖아. 그런데 데카르트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유클리드 기하학의 그 공리가 리던던트한 것들이 7개인가 있었는데 뭐 4개로 줄었다며 그런 것들을 하는데 기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이 수학자라고 오인하고 한 사람이 결국에는 옛날에는 뭐 시도 쓰고 뭐 다 했어. 소설도 쓰고 물리도 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다 기능이 분할이 되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다 그 자기네 영역에서 한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러니까 그 일부분만 가르쳐주고 물리를 통해서 수학을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엄청나게 미적분 뭐 행렬에 역행렬 구하고 뭐 이런 거 수학 시간에 그 공식을 아무리 증명해도 다음에 하루 지나면 다 까먹는 거 물리는 달달 외울 정도로 체득이 되게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체인 룰이 뭐냐고 했는데 체인이 뭐야? 얽히설키 계속 이렇게 체인이 연결된 거잖아. 연결고리. f of g of h of x 뭐 이런 것들을 미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x로 미분하려면 f를 결정해주는 g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리고 g를 또 h에 대해서 하고 h를 x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링크를 줘가지고 하는 이걸 체인 룰이라고. 자, 6번 피직스는 피직스하고 수학, 그 매th하고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냐면 그 구별을 못하는 사람한테 배우니까. 이제 이번 이 물리 시간에 물리하고 수학이 어떻게 보면 똑같아 보이는데 무식한 사람은 똑같이 보이지. 하지만 색깔이 전혀 다르다. 수학은 몸이 건조하다. 그냥 숫자만의 룰이야. 그리고 수학은 틀릴 수가 없어. 근데 물리는 틀릴 수 있어. 왜? 자연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서 일종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면 그걸 폐기해야 돼. 근데 수학은 폐기할 필요가 없어. 원래 맞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 현상하고 상관이 없는데 유사한 수학을 때로는 쓰고 때로는 버린다라고 생각하면 돼. 예? 여기 D가 되게 중요한 거지. 수학적으로 마음대로 소설 같은 내용을 써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그것은 자연현상이 아니야. 수학은 자연현상에서 출발해서 배운 것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의 아이디어란 아주 완벽한 로직을 만드는 거고 그것은 더 이상 자연현상하고 일치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학은 틀릴 수가 없어. 그럼 수학이 맞는다고 해서 그것이 물리 현상을 기술하는 100% 기술하냐? 절대 아니다. 전혀 다른 수학과 물리는 전혀 다른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둬야 돼. 뉴토니안 미케닉스는 우리가 그 수학적인 대부분의 개념은 뉴턴 역학에서 출발했다고 보면 돼요. 그게 이제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그걸 기술하게 된 건데 갈릴레이는 그 관측자라고 observer라고 하는 그래서 frame of reference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좌표축이라는 걸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쓰는데 그러한 좌표계를 처음으로 생각한 사람이 갈릴레이. 그래서 그냥 소설과 같이 과학을 얘기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에 수학적인 모델화 시켜서 아이디얼한 자연계의 규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인류 최초로 한 사람이 갈릴레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는 세상이 있고 물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우주에는 공간이 있고 공간 안에 물질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공간이 일단은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유클리드 공간은 카테시안 유클리드 공간을 가장 편리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 그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갈릴레의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의 개념에서 출발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그 유클리드 공간은 어떠냐? 공간에 있어서는 그 공간이 각 방향에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수직선과 원점이 있고, 여기에 어떤 수학적 기납법을 생각하면, mathematical induction을 생각하면, 뭐 n이 자연수이면 n 플러스 1도 자연수이다. 1은 자연수이다. 그러면 모든 자연수를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 그치? 그걸 mathematical induction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말이 뭐냐? 그 1이라는 걸 이제 실제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1m, 여기에 1m와 여기에 1m는 같다. 수학에서는 항상 같다라고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물리 현상에서는 이게 같은지 아닌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걸 계속 더하면 무한대까지 갈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주 공간에 무한대까지 가본 사람이 없어. 우리 우주의 끝이 있어 보이잖아요. 우주가 몇 개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자그마한 세상에서는 유클리드 공간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어야지 된다. 그런 사람이 이제 정신병자가 되든지 아인슈타인과 같은 사람이 되든지 하는 거겠죠. 아무튼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진 않을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여기 이제 질문에 답을 보면 웬만하면 힌트를 알 수 있겠지만 잘 모르겠으면 요 X에 다시 되돌아가서 거기에 여기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들어보면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항상 수업 시간이나 카톡을 통해서 질문을 하기 바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널리틱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그 해석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이 데카르트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표현돼요. 이게 데카르트의 좌표계,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편리하게 쓰이는 거죠. 아까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이런 게 전부 다 데카르트에서 출발한 것이고, 그러한 표기법을 우리가 이제 그 벡터를 배우면서 스케일러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를 배우면서 3차원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물리 현상을 기술하려면 공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공간에 들어있는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했지. 그리고 D가 왜 잡냐? 아이소트로피라고 하는 모든 방향이 다 동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homogeneousness는 아까 뭐 원점에 가까운 데서의 1m와 저기 1km 앞에서의 1m, 그거는 서로 같다. 그건 유니폼하다라는 거예요. homogeneousness고, 아이소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이 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근데 그래서 갈릴레이가 대단한 사람인 것이 관성의 법칙을 찾아냈다는 것이, 실제 우리가 사는 지구 표면은 절대로 아이소트로픽하지 않거든. 그치?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그러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이런 사람들은 뭐 신을 생각하고, 거기 저기 뭐야, 모든 플래닛 행성은 그 신의 이름을 딴 거 알아? 비너스 뭐 이렇게 다 신이야. 왠 줄 알아? 모르나 봐. 그 상식이야. 재밌는 건데, 왜냐면 그 행성은 까꾸로 가다가 술 취하는 것처럼 까꾸로 가. 그래서 생각이 있어 보이는 거야. 모든 붙박이 별들은 하루가 지나면 하루 동안에
천구를 한 바퀴를 돌거든. 그냥 쫙 서클을 그리는데 1년 동안 관측을 했는데 다른 것들은 다 그냥 그 하늘에 그 구 표면에 별이 달라. 그때는 망원경이 없으니까 깊이를 모르잖아. 그렇게 해서 보는 줄 알았는데 얘네들은 마인드가 있어서 가다가 갈짓자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쟤네들이 뭔가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무식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때 천재들은 그러한 관측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신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행성들이 전부 다 신의 이름을 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 신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 갈릴레이는 이렇게 그 하늘과 땅이 천지 차이가 나는데 그 사람 머릿속에 사고 실험을 해서 우주 공간의 모든 물질을 다 없애고 내버려 두면 한 번 가던 물체는 똑같은 속도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게 놀라운 거지. 지우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럼 천재인 거지. 지금 보면 답을 알고 우리는 맨날 베껴서 쓰니까 그것도 몰라라고 하지만 그런 걸 처음 생각하는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의 아이소트로피 호모지니어스니스를 카테시안 코디네이션 시스템은 그거를 리스펙트하지 않는다? 무시한다? 아니지. 카테시안 코디네이션 시스템은 아주 그것을 그냥 그대로 잘 따르는 모든 X, Y, Z 그 액세스가 동등하고 어디에서나 한 칸의 길이 그게 시간이 되었건 공간이 되었건 그 길이가 유니폼하다라는 걸 가정하고 근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의 이론에 의하면 공간이 휘어 있다는 그러니까 공간이 휘어 있다라는 걸 왜 어떻게 얘기하는 빛이 가는 것이 그러니까 수학자가 제 아무리 좋은 자를 만들어도 자는 울퉁불퉁 할 수밖에 없어. 자연 현상이 만들어주는 것이 그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빛이 곧바로 가는데 빛이 무게가 없는데 빛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 그런데 그 에너지가 꼭 무게와 같은 역할을 해. 그래서 강력한 중력장이 있게 되면 그 가볍디 가벼운 빛마저도 휘어서 가게 되는데 그러면 빛이 가는 길을 좌표축이라고 하자라고 하면 그거 이상 더 좋은 것이 없거든. 존재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빛도 휘어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유클리드 공간을 쫙 직선으로 그어서 갈 수가 없는 공간인데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거는 너무 어려운 얘기고 아인슈타인 대단한 사람이다. Find the false statement regarding operations of physical quantities.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단위라는 걸 모르잖아. 시간과 길이와 면적과 이런 걸 구별할 줄 모르잖아. 그 단위가 없으면 만사가 편한데 그거는 이제 자연현상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고 예를 들어 if the sum of two physical quantities defined 어떤 두 개의 물리량의 합이 정의가 된다면 dimensions of the two quantities identical to each other 차원이 같아야 된다. 1m와 1cm를 더할 수 없다. 뭐 이런 말과 같은 거죠. The product of the two physical quantities is defined if and only if the dimensions of the two quantities are identical to each other. 뻥. 곱셈은 가능해. 나눗셈도 가능해. 예를 들어 속도, 속력 이런 것들은 1m/s 1초에 1m 같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것의 곱과 나눗셈도 결국 역수의 곱이니까 곱은 가능해.
하지만 덧셈을 할 때는 절대로 차원이 다른 것을 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에서도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왜냐면 모르니까. 저런 게 있어요. 우리 이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이런 걸 배우면 exponential x는 이게 뭐 limit n goes to infinity x over n 이런 건데 여기에서 딱 보면 나오지. 여기에는 파워도 있지. 여러 개의 파워가 있고 요 안에 1 더하기 x 나누기 n이지. 이거를 1하고 더하려면 n은 숫자지. 근데 x가 길이이면 이 산수를 할 수 있냐? 절대 안 된다. x는 길이여서는 안 되는 거야. x는 숫자여야 되는 거야. 그럼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x를 길이로 만들려면 나누기 a, 길이의 단위를 갖고 있는 어떤 컨스탄트로 나눠줘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개를 하면 얘네들은 1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x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파워 시리즈를 더 하려면 이것이 차원이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 x가 1cm라고 하면 1cm와 이건 1제곱cm와 아니 길이하고 면적과 부피와 이런 걸 어떻게 더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학에서 안 배웠던 물리에서 나오는 산수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상대성 이론인데, 우리 이제 2학기에 22과, 23과, 24과 이쪽으로 나가면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배우게 돼요. 이게 이제 로렌츠 팩터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이 늘어나 운동을 하게 되면. 근데 이게 그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요새 차를 타고 다니면 GPS가 없는 차가 없죠. 그치? 그 자동차의 GPS가 뭐 택시를 탄다 뭐 그러면 뭐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500m 뭐 앞에 뭐 그 속도 저기 측정 저게 있으면 과속하지 말고 속도를 줄이라고 그런 얘기 나오지. 그런데 이 상대성 이론을 두 가지가 있어요.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특수 상대성 이론은 우주 공간이 다 비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빛이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그럴 때 특수 상대성 이론을 쓰는 거고 물질이 있으면은 빛도 휘어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 그 인공위성이 한번 쏘아 올리는데 돈이 엄청나게 든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거를 한번 쏠 때마다 테스트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스위치를 다 켜놔서 이거를 토글로 온오프를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올려놓고 봤더니 어떻게 되냐. 그거를 둘 다 꺼놓으면 하루에 14km의 에러가 나. 그럼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14km 뒤에 일지 14km 전에 했어야 될지 그것도 모르는. 그러면 GPS는 상용화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이런 식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나 이거 본 거 없어. 본 적이 없어. 왜 이렇게 어려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이렇다고. 자연 현상이 이렇고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다 그걸 쓰고 지금 현재도 쓰고 있다고. 그것을 알고 따라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 시간이 다 되어가네. 자, 그 나머지 문제들은 각자 풀어도 보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질문이 있는 사람 질문하세요. 그 영어로 보나요? 여기 있는 문장들이 조금씩 바뀌어서 나오는 거지.
그 앞에 몇 번 강의만 충실하게 단어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 뒤는 쉬워. 이게 반복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공 서적을 보거나 할 때 이렇게 그 꼼꼼하게 그 영어로 잘 배운 사람들은 나중에 리더빌리티가 상당히 높아지게 될 거예요. 압력. 압력은 힘 나누기 면적이지.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지. 그리고 면적.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 분해를 해야지. mass, 이건 acceleration은 길이 미터 퍼 세컨드를 생각하면 돼. 그리고 시간의 마이너스 2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나누기 L의 제곱이니까 이걸 다 환산하면 mass의 싱글 파워, length의 inverse, time의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겠지. 다루지 못한 문제들은 유튜브 강의로 볼 수 있나요? 설명해 주진 않아. 근데 이게 여기에서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X1 있잖아. X1 그 강의에 다 나오는 거를 내가 편집해 가지고 문제화 시킨 거야. 여기에 다 나오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 뭐야? 그 알파 1을 받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내가 그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겠지. 그래서 그냥 오토 플레이를 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서브미트 해도 알파는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이 문제를 풀려면 열심히 본 사람이 잘 풀게 되어 있다고. 오케이? 일반 물리학 일에 관련하여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으신가요? X 시리즈를 보라고. 앞에 한 X5 정도까지만 진도를 나가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 절대 다른 책을 보지 마. 다른 책보다 이 책의 내용, 다른 책을 통해서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 책은 되게 종합적으로 쓰여진 책이야. 어떤 물리책에도 이렇게 수학을 깊이 있게 다루는 책이 없고 어떤 수학책에도 물리 문제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한 책이 없어. 그냥 이거는 유니크한 거야. 그리고 내가 있으니까 항상 나한테 직접 물어보면 돼. 오늘 수업한 거 녹화한 거 그거는 블랙보드 상에 녹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교가 가르쳐 줄 거야. 어디에 그 강의 머티리얼 이 녹화되어 있는 것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가르쳐 줄 거야. 시험 문제는 체크 포인트처럼 객관식인가요? 그 내 마음인데 객관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풀기가 너무 시간이 40문제를 풀기는 모자랄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A, B, C, D 한 개가 여기에 내가 치사하게 299, 792, 458을 457이라고 바꾸면서 그걸 틀렸다고 틀린 걸 맞히라는 그런 치사한 문제는 내지 않지만 요 문장이 이 컨텍스트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OX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 한 개를 맞췄다라고 하지 말고 여기에 보면 생각하는 과정 지금은 앞에 되게 쉬운 거라 그러지만 뒤에 나오는 그 체크 포인트들은 어떤 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그것을 조각내서 큰 문제를 해결을 하는가 그런 과정들을
잘 보여주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 입장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평가 자체는 그렇게 난해한 것이 아니다. So the exam will mainly be true, false questions, or right? More or less. I do not say absolutely. 온도는 물리량인데 온도끼리의 합은 정의가 안 되나요? 생각을 해봅시다. 얼음과 0도씨의 얼음과 0도씨의 물, 그러면 뭐 상관이 없겠지. 그런데 100도씨의 물과 10도씨의 물을 섞었는데 온도의 합은 그 합치면 온도는 어떻게 되나요? 그 답이 있을까? 답이 물론은 있지. weighted average지. 그냥 온도 두 개를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왜냐하면 더운 물이 마르면 온도가 더 높아질 거고 찬물이 더 많으면 온도가 낮아질 테니까. 거기 그것을 계산하는 데는 우리 저 뒤에 가면 26번인가 27번, 26, 25, 뭐 그쪽에 가면 그런 계산이 나와요. 열량으로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의 보존의 법칙으로 그것을 풀어. 찬물이 얻은 열 에너지와 더운 물이 잃은 열 에너지를 계산해서 그 주고받은 에너지가 캔슬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weighted average, 그 가중 평균을 해야 되지. 오케이?